쉬고 있는데 불안하다면 당신은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 쉬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못 쉽니다. 몸은 소파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출근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웠고 아무것도 안 했고 시간도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더 지쳐있고 이유 없이 초조하고 뭔가를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이게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쉬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올라오는 불안.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은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쉬는 걸 자꾸 손해처럼 느끼는 겁니다.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걸 압니다. 쉬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SNS를 확인하고 누워있으면서도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고 낯섭니다. 이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감각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면 안전하고 멈추면 위험하다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쉬는 게 회복이 아니라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몸은 멈췄는데 머리는 계속 바쁜 겁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그때부터 더 바빠집니다. 어제 한 말을 다시 떠올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분석하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회복감은 없습니다. 뇌가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쉬고 있다는 건 머리가 잠깐 조용해지는 겁니다. 계속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리하던 흐름이 잠깐 멈추는 상태. 그냥 있어도 괜찮은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신경계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안이 올라오면 자극으로 바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고 쇼폼을 스크롤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누군가의 일상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잠깐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해질 틈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스크롤을 멈추면 허전하고 알림이 없으면 불안하고 화면을 내려놓으면 손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극을 채워 넣으면 그 순간만큼은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회복이 아니라 마취입니다. 쉬는 시간이 길어져도 월요일이 똑같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입니다. 바쁠 때는 감정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버텨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해내야 하니까. 그런데 멈추는 순간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불쾌했던 말 한마디, 참고 넘긴 피로, 해결되지 않은 걱정, 이유를 모르겠는 공허함. 그래서 쉬는 시간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감정을 마주치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이 싫어서 다시 뭔가를 합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고 TV를 켜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 뭔가를 먹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유난한 것도 아닙니다. 멈추자마자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오히려 그 감각들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시 덮는 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아직 주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끝나지도 않은 월요일을 미리 살고 있는 느낌. 이게 낯설지 않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 감각을 경험합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간다는 신호와 다음 주를 버텨야 한다는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이번 주도 무사히 지나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몸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감각을 선데이 SCARI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일요일 오후가 유독 무거운 당신.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긴 휴가가 필요한 걸까요? 더 강한 의지로 아무 생각 안 하면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쉬는 시간의 길이보다 쉬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신경계가 실제로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내일 할 일은 메모장에 적어두고 잠깐 치워두고 의자에 기대서 어깨 힘을 한번 빼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보다 몸이 먼저 신호를 받습니다. 몸이 먼저 지금은 괜찮다는 감각을 느끼면 그제야 마음도 조금씩 내려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쉬는 법도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쉬어도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쉬는 걸 자꾸 손해처럼 느끼고 몸은 멈췄는데 머리는 계속 바쁘고 불안이 오면 자극으로 덮고 멈추는 순간 미뤄둔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긴장한 채 살아와서 멈춤 자체가 낯선 것입니다. 당신이 못 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잘 버텨온 겁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불안을 덮던 행동 하나만 잠깐 멈춰보세요. 스크롤이든 확인이든 뭐든 하나만. 그 10분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